오늘 우리 제목으로 조기 입학제를 걸어놨는데 지금 국정교과서 싸움이 국정교과서가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흔들린 거야. 여러분 그 오마이뉴스 보셨어요?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 보면 50대 오마이뉴스 로 들어가서 보면 잠깐만 아까 그 제목이 뭐였지? 50대 오늘 뉴스에서 그 50대 보수 세력도 에이씨 검색어가 없네. 50대 보수마저 새누리 수준이 왜 이래? 아유 미안해요. 내가 지금 50대가 움직이고 있다 그랬지. 그죠? 내가 지금 우리나라 50대가 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 기사가 내가 볼 때 언제 나온 기사야? 어제? 지금 50대 보수마저 새누리당 수준이 왜 이래? 라고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현수막이 갈수록 치졸함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지하철 5호선 계룡역 사거리에 황당한 현수막이 나붙었다. 현수막 글귀는 좌파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에서 국민의 역사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보다는 조금 격이 높은 현수막이니 자신을 위로해야 할까? 새누리당이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붙인 현수막 내용대로라면 먼저 국가보안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현재 사용 중인 검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허락해준 교육부 당사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앞뒤 맞지도 않는 억지 주장으로 현재 사용 중인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잡겠다는 역사가 과연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만 강조하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한 나라의 역사와 한 개인의 가정사를 혼동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더 불행한 일은 이를 바로잡아줘야 될 이들이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과열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기 대선 주자인 김무성 대표가 그 정점에 서 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행한 일이다. 새누리당 막장 현수막 50대들의 반응은 새누리당이 내건 거의 막장 수준의 현수막을 본 50대 중반의 내 친구들은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참고로 우리는 60년대 초반 출생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다. 1970년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달달 외우던 세대였고 반공 웅변대회나 반공 글짓기 대회에서 때려잡자 공산당을 외치던 세대였다. 게다가 반공 교육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정말로 빨갛고 뿌리 달린 괴상한 존재로 믿고 살았던 세대이기도 하다. 나름 끝자락이지만 보릿고개의 배고픔도 경험했고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을 접하면서도 편향된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었던 세대이기도 하다. 80년대 초 대학생이 되어 비로소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접했고 87년 민주화운동의 과정까지 대학 생활을 했던 세대다.
졸업 후 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세대였다. 오랜 불황이 겨우 회복되려는 무렵에 은퇴 압박에 시달리는 불안한 세대이기도 하다. 50대에 대한 굉장히 잘 분석한 내용이에요. 지난 17일 친구 3명과 한자리에 모였다. 국정교과서와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이야기도 주제 중 하나였다. 이들과 나는 대화 내용을 다 옮길 순 없지만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 이름 대신 쓴 별칭은 친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기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진보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속내는 뻔하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승만 국부 만들기나 박정희 유신체제 비화, 친일파의 면피성 역사기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중도파. 쿠데타는 쿠데타지 혁명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딸이 직접 나서서 이러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아. 더군다나 일제시대를 바라보는 보수 인사들의 역사관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가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아닌가 싶다니까. 보수파. 이번엔 할 말이 없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좌편향이나 하는데 그런 주장들이 터무니없더라고. 더군다나 새누리당 현수막을 보고 실망했어. 이게 뭐 수준이 있어야지. 창피해서.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닌 것 같았어. 사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지금도 잘만 하면 그냥 지지를 보낼 것 같아. 그런데 실망이야. 보수마저 역사교과서 좌편향 터무니없어. 이거 진짜 웃겼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립장. 그러면서 요 내용이 뭐예요? 연세대학교에서 박근혜 최고 존엄의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는 북한식 어투로 이번에 이제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주장이 결국은 북한 따라하기다. 요런 꼬아서 쓴 대자보였죠. 다양한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친구들은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새누리당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동시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비판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진보 혹은 중도파 친구들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만족해하지 않았다. 진보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논리가 없어. 지난번에 보니 문재인 대표가 국정교과서를 하면 수능이 어려워지네 어쩌네 했어. 학부모의 표를 겨냥한 발언이었겠지. 너무 속이 보여서 싫어. 새누리당이나 보수파가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튼 싸움을 잘 못해. 중도파. 조금 걱정스럽긴 했지만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재밌더라. 이 대자보들은 북한 말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비판했는데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비판적으로 배웠던 북한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사회가 판박이라고나 할까. 그나저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자신들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호재가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라는 입장. 보수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상대가 안 돼. 그냥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야당이 역할이 뭐야? 선명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안 가. 내년 총선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새누리당을 지지할 것 같아. 대안이 없어. 분명한 건 내 친구들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려고 내건 현수막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다. 나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선정적이고 부정적인 문구를 내걸어 각인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닌가 싶어 섬뜩하기도 하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다. 국민이 무지하다면 새누리당은 이런 막가파식 현수막으로도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우리 대화의 결론은 국민의 역사 수준을 뭐로 알고 있다의 현수막으로였다. 50대 중반 보수로 분류되는 것이 싫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보수화하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다. 물론 그 보수화라는 것이 정치 성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대체로 보수화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50대는 보수로 구분하니 보수층이라고 하자. 그런 보수층조차도 이번 새누리당 현수막과 교육부나 정부의 주장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앞서 사례는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 친구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도박이기에 이를 추진하는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시도를 사과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만이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좋은 일일 터이다. 라는 이 글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야기했던 50대에 대한 분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50대 분들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0대에 대해서 나름 분석한 내용이 저렇더라. 근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요즘에 계속 경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번 국정교과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는 게 단지 국정교과서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 내가 지금 야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주 초 12일 날 이종걸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년은 국정교과서 싸움을 덥석 물 생각이 없었어. 새정년 지지자들도요. 국정교과서 싸움에 빠지면 안 된다 이랬어. 우리 방송국의 게시판에도 글을 그렇게 썼다니까. 국정교과서에 함몰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이 어디에서 생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단 어느 조직에서 그 얘기가 품어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이종걸, 박영선 저기 누구니 대구 경북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싸움에 빠지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도 국정교과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국민들 정서를 어떻게 건드린지 몰랐던 거야. 왜냐하면 이종걸이 10월 12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찬반이 비등하다. 그게 수학 능력,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국정교과서 하나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정연이 지난주까지 국정교과서 싸움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었어. 그러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 정서를 제대로 본 거야. 사실 어떻게 했냐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처음에는 반대가 더 많다. 그런데 찬반이 똑같다. 그러다 찬성이 많아졌다. 지난주에 봤던 여론조사야. 그렇게 유도했다고. 그래서 국정교과서 묻고 가자고 얘기를 한 거야. 묻어버리고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야당 의원들은 그 말을 믿은 거야. 그래서 그냥 국정교과서 말고 다른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국민 정서는 생각보다 국정교과서에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지.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단지 국정교과서가 아니야. 단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이 국정교과서로 들고 일어나는 국민 정서에는 지금 쌓이고 쌓인 이명박 때 배신당하고 박근혜한테 배신당한 배신과 배신의 역사,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일관된 실패에 대한 분노, 이게 지금 국정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 분노하는 국민의 기본 정서인 것 같아. 이 지속적인 경제정책의 실패,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 경제를 살리랬더니 국정교과서 난동이야?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다. 나는 이게 경제 문제에 대한 분노가 국정교과서라는 명분을 만나서 폭발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새정연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번 주부터 계속 경제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가 뭐냐면 단지 국정교과서 싸우면만 국정교과서라는 걸 명분으로 얘기해서 뭐라 그래? 경제를 살리랬더니 국정교과서를 왜 추진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건 이런 거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새정연에서 해야 되는 거는 선명하고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논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데 이거에 실패해놓고 국정교과서로 지금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냐? 이런 짓은 멈춰야 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거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12시간 맞교대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12시간 맞교대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러면 뭐예요? 8시간 3교대가 부활된다는 거야. 그거는 노동자의 일 30%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12시간 맞교대 방식을 금지시키는 거야. 그리고 임금 피크제에 반대한다. 임금 피크제에 반대하고 12시간 맞교대를 금지시키고 그래서 8시간 노동제
그거를 사수해야 된다고. 그래야 한 사람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노동임금의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에 돈이 넘쳐. 700조 원이야. 7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 2년치야. 국가 전체 예산의 2년치라고. 그거 이 새끼들이 쌓아놓고 지금 놀고 먹고 자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요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생활임금 개념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물가를 반영해서 적어도 노동자들의 평균 생활임금이 4인 가족은 평균 4, 5천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지나치게 오르는 월세를 올리는 것도 전월세에 인상 제한을 두는 거야. 퍼센트 제한을 둬서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나는 전월세 인상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고, 그리고 생활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지금 뭐 140, 150 이러고 자빠졌는데, 가족수당을 대입한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 가족 1인당 1,000만원씩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나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새정치연합의 그 소위 새누리당스러운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야. 그게 가당키나 하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재벌들이 반대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재벌들이 반대하면 언론을 통해서 비난을 할 텐데 괜히 그런 진보적인 정책을 내놔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정책으로 가자. 이러고 자빠져 있어 지금. 나는 야당이 지금 소위 우리 을지로위원회 했었잖아. 을지로위원회에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 법안들을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을지로위원회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선명하게 하나의 큰 프랭카드를 못 만들었어. 을지로위원회에서 온 국민이 공감할 만한, 그래 맞아 씨발 이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랜 이슈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을지로위원회가. 그래서 선명한 경제정책, 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비전,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나는 새정연에 그걸 바래요. 나는 그렇게 하면 지금 막 중도 세력 계속 지금 새정연 안에서 그 선수 오래된 의원들이 뭐 안철수나 무슨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중도 세력을 끌어와야 된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나는 공감하는 국민이 없다고 봐요.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중도 세력을 품어올 수 있는 어중간한 노선으로 가자는 거, 나는 그거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 지금 중도나 새누리당이나 새정연 지지자들이나 내가 볼 땐 일치 단결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선명한 경제 진보 정책을 원해요. 왜? 사실 여러분 재작년에 재벌들이 700조 원 쌓아놓고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우리가 2년 전까지, 아니 2012년까지 재벌들이 통장에 700조 원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청년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야. 아 씨발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정말 기업이 어려워서 자른 게 아니라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 잘라가지고 임금을 착취한 거구나.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구나.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 거구나. 모든 기업 개인 택시니 회사 택시니 택시들이 택시기사들 굶어 죽어가고, 편의점들 굶어 죽어가고, 식당들 문 닫고, 가게들이 이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대기업이 모든 이윤을, 국가에서 생산량을 지들이 쪽쪽 빨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구나. 지금 국민들이 많이 알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볼 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 헬조선 유행어잖아. 어? 헬조선 흑수저가 유행어란 말이야. 유행어란 얘기는 지금 국민 다수가 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내가 볼 때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이 뭐 조중동에서도 나오는 말 아니야. 어? 헬조선이라는 말, 그 다음에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어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국민 대중이, 국민 다수가 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사는 이유를 내가 무식해서, 내가 못 배워서, 그래서 못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지방대학 간 애들이 공부한 수준이 우리 시대의 수도권 명문 사립대 수준이라고. 근데 계속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 대화가 잘 안 통해. 서울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문제 푸는 귀신이 돼가지고 국어 1등급을 받는데 국어 1등급 받는 애들은 대화가 잘 안 통해. 그런 문제점을 남기고 사실 지방대학 간 애들도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방대학을 가더라. 그러면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진 애들이 모두 왜 루저가 돼서 살아야 되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애를 못 낳는 이유는 결국 대재벌의 탐욕 때문이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지 않아요? 아직 모르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민들의 기본 정서가 적어도 50%는, 국민 50%는 이게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해, 아직도? 아직은 모른다.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대기업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길거리로 나가려고 길거리로 나가서 방송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망치부인을 아는 사람은 알아. 망치부인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망치부인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몰라. 자, 그럼 우리 여기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 방송 듣고 있는 분들께 물을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 때문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망치부인 방송 애청자 여러분은 현재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결국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각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일반 국민은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았어. 제가 이제 야외 방송을 이번 주 24일 내일 모레도 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경북 영덕에서 길거리에서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 원전과 경제 문제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 이야기들을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떠들어 보려고요. 뭐 돌 맞아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거기서 그 영덕 주민들의 반응을 좀 한번 보려고 한번 그 길거리 수다방을 좀 자주 하려고요. 추워지기 전에 길거리 수다방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추워진 다음에는 아프리카 거긴 또 실내라. 하여튼 내가 전국을 많이 돌 거예요. 전국을 많이 돌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좀 만들어 봐봐. 자리를 좀 만들어서 어디 오세요 주장한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이 망치 부인을 부를 준비를 좀 하라고. 주변 사람들이랑 힘을 모아가지고 날 추워지기 전에는 길거리 수다방 장소 선정해갖고 집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음향장치 준비한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 예 제가 가서 방송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거리 수다방을 좀 많이 주선해 주세요. 예 많이 좀 주선을 해주면 예 감사하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동네 시민단체를 찾아가.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저를 부르시면 예 제가 그리 가서 그 길거리 수다방을 많이 할게요. 나는 뭐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편법으로 지금 예비비를 빼돌려가지고 국정교과서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이 44억을 빼돌린 거야. 근데 이 예비비라는 게 뭐에 쓰는 예산이냐면 국가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 대비용이라고.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비는 어디다 써야 되냐? 가뭄 해소를 위해서 물차 같은 것들을 충남 논에다 대주고 그런 데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돈으로 뭐 했어요? 국정교과서 홍보를 하는 거야. 국정교과서 예산을 44억을 빼돌려 놨는데 그 44억 중에서 25억이 홍보비였던 거야. 이 재난을 대비하는 돈으로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유관순이 없다. 지금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 주체사상을 가르친다. 미국을 적이라고 얘기했다. 그 책 하나 찾아오세요. 예, 뭐냐면 국정교과서 관련 기사인데 노컷 기사인가 한국 기사인가. 그 어떤 역사교사가 국정교과서에 관한 거짓말, 노컷 TV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거짓말에 대처하는 방법, 국정교과서에 관한 유언비어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그 영상 뉴스가 있어요. 그것 좀 갖고 와봐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시킨 게 이명박이고 허락해준 게 박근혜야. 두 번째, 미국을 주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교과서는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유관순이 교과서에 없습니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상당수가 유관순을 쓰고 있어. 그럼 왜 이것들이 유관순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느냐? 지네들이 교육 지침에서 유관순 얘기를 안 했거든. 지네가 유관순을 빼고 교육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유관순을 안 쓴 거라고 생각하고 떠벌린 거야.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유관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 예. 이런 노컷 뉴스에 역사 선생님이 말하는 국정교과서 관련 유언비어에 대처하는 방법, 그 기사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을까? 웬만하면 그런 기사를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 중요한 건요, 이제 전국의 역사 교수들하고 역사 교수 수천 명, 역사 교사 수백 명이 지금 역사 교사 95%가 집필 거부를 했잖아, 지금. 역사 교수 95%, 역사 선생 95%가, 예, 그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거부를 했어. 그러자 정부에서 친정부 세력이 맞불을 놨어요.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지식인 500명, 전문가 500명. 그 뉴스가 어제 나왔었나봐.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전문가 500인의 선언이라고 나왔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언제 찬성했냐고. 그래서 유령 명단이었다는. 예. 잠깐만요.
이 주소를 제가 잘못 다시 한번 그거 좀 올려주실래요? 그 영상 뉴스에 그 영상 뉴스 주소가 잘못 복사가 됐어요. 네, 잠깐만요. 붙여가지고 맞는데? 왜 이게 노컷 뉴스에서 주소 제대로 쳤는데 주소를 제대로 쳤는데 왜 이게 엉뚱한 벌초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걸로 넘어가지? 역사 교과서에 대처하는 방법 왜 이게 이렇게 엉뚱한 주소로 넘어갈까? 나왔다. 이거는요,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 노컷 뉴스에서 역사 교과서 유언비어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는 영상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팟캐스트는 영상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고 화면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저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꼭 노컷 뷰에서 역사 교과서 유언비어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는 기사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공방 때문에 정치 공방이 아니고 역사 교육이 문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용환이고요. 하고요. 실제로 이제 삶의 대부분은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 생활하고 있어요. 안 알려진 얘기 혹은 굳이 학자나 저 같은 전공자들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그 시간에 모르는 얘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최근 SNS에 돌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관련 13가지 유언비어. 첫째, 20대 이상 설문조사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헷갈린다. 거짓말이다. 용어의 혼동이 문제다. 공식 명칭은 북한의 남침이다. 두 번째, 2013년 모 출판사 6.25 남침 기술하지 않아. 거짓말이다. 6.25 전쟁 관련해서 남침이라고 분명히 기술했다. 썼단 얘기죠. 세 번째,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북한의 핵무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써있다. 날조된 거짓말이다. 어떤 교과서도 참고서도 이런 내용 없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중고등학생들 피켓 들고 거리로 나와. 유언비어 네 번째,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쓰고 같은 해 북한의 정부 수립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 국가 수립은 자 여기서 해명. 국가 수립은 다른 나라를 지칭하는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는 남한이라는 의미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는 건 맞다는 거야.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이라고 쓰고 같은 해 북한의 정부 수립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떠돌고 있는데 사실 국가 수립이란 말은 다른 나라란 뜻이다.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란 뜻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는 남한이라는 의미로 저런 표현을 한 거다. 그런데 거짓말한 거라는 거야.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있다. 거짓말이다. 어떤 교과서도 참고서도 이런 내용 없다. 여섯 번째, 박정희 경제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김일성의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각국이라고 표현했다는데 박정희의 경제개발 단순하게 잠깐만요. 요거 전으로 너무 빨리 박정희의 경제개발 단순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독재상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군사독재 연장이라고만 쓰고 김일성의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각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유언말이 거짓말이다. 실제로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계를 지적한 거다. 그리고 북한의 독재상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곱 번째,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를 위한 수단. 북한 천리마운동은 경제건설로 표기. 새마을운동의 외형적 근대화의 한계를 지적한 거고 천리마운동은 경제건설 운동이 맞다. 대학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 여덟 번째, 전두환 대통령 시절 삼천교육대 비판.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한 언급은 없음.
삼청교육대 문제 비판은 당연한 거다. 북한 쪽은 서술 범위가 매우 적다. 그러니까는 왜 삼청교육대는 비판하면서 북한의 3대 독재 세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냐? 북한에 대해서는 적은 거 내용 자체가 별로 없다. 서술 자체가 적다. 그러나 삼청교육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 한국사 교과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기독교의 업적을 빠져있거나 대폭 축소했다. 반박. 타종교 관련 서술 모두 적다. 분량으로 따지면 개신교 분량이 많다. 개신교 탄압운동을 서술하고 있고 종교적 차별은 없다. 교육부 2013년 8종의 고교 한국 교과서 829건의 오류와 편향에 대해 수정 보완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 반박. 이 반박이 중요한데 시정 명령은 교학서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 교학서 교과서가 200몇십 개가 혼자서 틀렸어. 정부가 억지로 다른 교과서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만들어낸 수정 요구사항이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유언비어 11번째. 특정 지필진이 교과서 지필을 독점하는 구조. 전교조 소속 교사 10명이 포진되어 있다. 반박. 교과서 지필진 절반 이상이 대학교 교수다. 전교조 교사가 만들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필연의 결과다. 거짓말이다. 뉴라이트와 일부 보수 정치인의 정치 공작이 없었으면 논란도 없을 주제다. 올바른 역사와 13번째. 올바른 역사와 진리의 토대 위에 북한 구원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한다. 반박글. 이렇게 중상모략의 비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최소한의 신앙인의 양심과 수준이 결여된 문자다.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카톡으로 이렇게 돌린 모양이야. 그래서 그 유언비어들에 대한 반박을 현재 이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노컷뉴스가요. 노컷뉴스한테 부탁이 있는데 노컷뉴스 영상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 보면 이렇게 센스 있고 잘 만들었는데 늘 글자 수에 비해서 화면이 너무 짧아요. 글자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노컷뷰 영상 만드시는 분이 그 초당 그 글자를 자기 속도로 읽으면 안 돼. 모든 국민이 속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천천히 읽을 수 있게 아니면 분량을 적게 한 화면에 분량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이 영상 효과를 잘 줘서 다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볼지 몰라도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못 봐. 이 노컷뷰에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일단 소리가 안 난다. 화면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내가 같이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번 거는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라서 같이 보여줬어요. 노컷뷰 제작진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조기 취약제 오늘 이제 온 나라에다가 또 핵폭탄 하나 던졌어. 조기 취약제. 조기 취약제라는 걸 던졌는데 그리고 혹시 오늘 오자회담에 대한 기사 나와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조기 취약제가 뭐냐? 지금 아이들을 5살부터 입학시키자 그러는 거야. 5살부터 입학을 시켜가지고 학제 자체를 바꾸자는 거야. 지금은 6학년, 3학년 체제인데 5살에 입학시켜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시키자는 거야. 그래서 빨리 대학을 졸업하면 더 빨리 결혼하고 더 빨리 애를 낳는데 미친 것 같아. 그죠? 미친 것 같아. 미치지 않았으면 도른 거야.
그지? 미친 게 아니면 도른 거야. 도른 게 아니면 뇌에 구멍이 난 걸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1학년도, 지금 8살 애들도요, 교실에 앉혀놓는 게 그게 선생님들을 미치게 만들어. 지금 요즘에 1학년 애들이 점점 ADHD가 많아지고, 이게 전자기기에 일찍이 노출되면 ADHD가 더 많아진대. 애들이 너무 산만한 거야, 8살도. 거기다 집중하는 시간이 30분이 안 된 애들이야. 5살짜리 애들은 진짜 번개맨 아니면 집중이 안 돼. 그런데 걔네들을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을 시켜라. 그 다음, 일배 만세인데, 그래. 아, 언제부터 일배만세를 이렇게 썼어? 아, 그래요. 참. 너 한국인 맞냐? 너 한글은 뗐어? 너 5살 때 한국어를 배웠냐? 아니, 5살 때 학교 들어갔어? 아, 나 진짜. 너는 너무 무식해서 블랙이야. 아,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만세가 니은이가 많다 할 때 많지 않냐, 그건! 아, 나 진짜. 이 5살 때 애들 학교 보내면 애들이 저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이 5살 입학제가 왜 나왔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첫 번째는, 국정교과서 사태가 날마다 심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국정교과서보다 더 큰 충격파를 던진 거야. 국정교과서에 대한 몰매를 피해가려고 국정교과서보다 더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일단 국정교과서의 분노보다 더 큰 분노를 유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 박근혜가 뭐 그 누리과정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뭐 무상보육 얘기하면서 누리과정이라는 걸 강제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강제로 투입한 거야. 근데 실제로 국가에서 복지 예산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떤 꼼수를 썼느냐 하면 공약은 지가 해놓고 그 누리과정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5살 애들에 대한 교육을 각 교육청에서 돈을 내라 그런 거야. 근데 지금 각 교육청에서 연대해가지고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절했어. 예. 지금 모든 교육청에서 단결해가지고 교육감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교육감들이 지금 교육청 예산도 부족한데 왜 우리가 박근혜 예산에 대한 박근혜 공약의 예산을 교육청이 내야 되냐. 그래서 이 지방교육청이 없는 예산으로 더 이상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면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누리과정 자체가 날아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충격파를 요 5살 입학제로 물타기 하는 중이야. 그러면서 이제 교육감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난을 한번 피해보자. 다른 충격파를 던져서. 근데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갖고 오지 못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또 국민한테 교육청에 떠넘기고 국민들에게 혼란으로 떠넘겨서 자기가 잘못된 공약을 내세우고 아니면 그 공약을 집행하려면 방법이 없냐? 있어요. 어떤 방법? 재벌들한테 깎아준 세금만 제대로 거두면 돼. 이명박 때 깎아준 재벌 세금만 제대로 거두면 누리과정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박근혜가 뭐라 했어? 재벌에 대한 세금은 절대로 올리지 않잖아. 계속 깎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건데 그걸 교육청에다 떠넘기다가 교육청도 돈 없다고 그러니까 5살에 입학시키라고 지금 개젖받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주장을 하고 걔한테 가서 젖 주세요. 그럼 걔들이 네 새끼들은 개젖빨 자격도 없어 새끼들아. 그러면서 쥐젖이나 빨아 그럴 것 같아. 그지?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지네들이 친 사고를 똥을 싸고 뭉갠 걸 다시 퍼뜨리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5살 입학제를 떠벌리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보는 건
개젖바는 자세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걔들이 니들은 개젖발 자세도 자격도 없어 새끼들 와서 쥐젖이나 빨어. 그럴 것 같아. 이런 쥐젖바 새끼들. 쥐젖이나 빠를 새끼들아. 정신말을 어디다 둔 거야? 지금 말이에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말들이 애들이 청소년 자살률이 많은 게 역사 교과서 때문이래. 그러면 노인 자살률 많은 건 뭐 때문이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이유가 역사 교과서 때문이래. 그러면 노인 자살률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사극 때문이냐? 아 진짜 쥐젖을 빨아 쥐젖을! 아 미친 것 같아 진짜! 또 애들이 대학을 일찍 졸업하면 일찍 결혼한다고 누가 그래? 지금 저출산 문제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애들이 졸업을 늦게 해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돼서잖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대학 졸업을 일찍 시키면 빨리 결혼한다고 누가 그래? 이러면 이제 쥐들이 내 젖은 젖이 아니냐? 꺼져라. 쥐젖도 안 줄 것 같아. 쥐젖도. 그지? 쥐젖도 안 줄 것 같아. 쥐젖도.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지금. 지금 문제는요. 청년 실업률을 없애는 문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외에 공장 짓지 말고 우리나라 안에 공장 짓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줄이면 되는 거야. 노동 시간을 줄이면 돼. 1인당 노동시간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잖아. 그러면 지금의 노동자들보다 30%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10만 개면 3만 개가 늘어나는 거고, 20만 노동자라면 6만 개 노동자가 늘어나는 거야. 지금 노동자가 2, 300만이다. 그러면 1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노동시간을 줄이면.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는 다 8시간 3교대였는데 이명박 때 아주 자연스럽게 12시간 막교대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공장 노동하는데 대학 졸업장 요구하지 마, 10세들아. 아니 공장에서 노동하는데 대학 졸업장 왜 필요해?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이라 했어? OA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더 이상 사무직 노동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무직 노동자들이 사라졌으니 그만큼 변화된 시점을 이해해서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 전 세계에서 웹툰 작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그 얘기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웹툰 작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대. 나는 일본도 웹툰이 없는지 몰랐어. 전 세계에서 웹툰 작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노무현 때는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터넷 쇼핑몰이 인기 있는 애들이 많았어.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이 몽땅 망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명박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린 거야.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고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가지고 과다한 세금을 걷게 됐어. 그러면서 그 인터넷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축소되고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거. 그래서 쇼핑몰들이 다 망한 거야.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3천만 명, 그러니까 국민의 60, 70%가 네티즌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 국민의 60, 70%가 네티즌이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컴퓨터로 뉴스 검색하시고 그래요. 노인정에도 다 컴퓨터가 있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내가 유럽을 돌아봐서 알아. 유명한 외국 선진국들도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애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 전 유럽에서는 스마트폰 가진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
모바일 인터넷이 안 돼. 모바일 인터넷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갖지 않는 문화야. 오로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가장 잘 돼 있고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이 IT 문화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뭔가 진취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방해하지 말아야 돼. 뭔가 애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며칠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박근혜 정부나 여보세요?
지금 신경민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경민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어저께 또 뭐였어. 국정감사의 과정에서 좌익교수 얘기가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좌익교수를 또 물고 늘어진 거야. 그래서 국정원 직원을 불러다가 좌익교수 지금 어떻게 됐냐? 잘렸냐? 잘린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 대공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어제 국회에서 보고가 됐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신경민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야. 그러니까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신경민 의원이 벌써 2번이나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야. 그런데 망치 부인의 1심 민사재판에서 내가 패소를 했어. 내가 좌익교수가 우리 딸과 나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했는데 1심 법원에서 요구한 게 뭐냐, 주장한 게 뭐냐,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원고 패소다. 그러니까 나더러 돈을 물어내라. 그래서 1심 패소 비용 600만 원 물어내라. 그런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신경민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신경민 의원이랑 김광진 의원이랑 몇몇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정보위에 들어가서 그 좌익교수 문제를 내 이야기를 하면서 망치 부인이 패소했다. 그거 너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맞지 않냐? 이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그때 정확한 내용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신경민 의원께 나의 2심 재판을 도와달라. 왜냐하면 이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건 이미 2번이나 확인된 거야. 국회라는 국가정보기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야. 근데 내가 지금 증인 신청을 요구하려고. 예. 그 다음, 좌익교수가 개인적 일탈이었다. 그럼 잘라야지. 좌익교수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게 개인적 일탈이었으면 그 새끼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년인지 그 새끼인지. 그런데 여전히 안 자르고 여전히 일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국정원의 모하에 동의하에 했다는 일 아니야. 그러니 이건 국가가 책임을 질 문제지. 안 그래? 내가 어제 꿈에 저기 화장실 꿈꾼 게 국정원 이거 밝혀지려고 그랬나봐. 그래서 지금 이제 CBS에서 기사가 또 났다면서요? 이 망치 부인 좌익교수 기사가 또 났대요. 예, 어제 인터뷰한 게 그 CBS 기사였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법원에서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법원에서 검찰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임이라고 또 발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병? 아니 이미 언론에서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우리가 왜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걸 입증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래. 진짜 씨발 아니냐? 하여간 그래, 잘했어. 너네 잘한 거야. 이거 국정원 이 좌익교수, 그래, 네가 아주 그냥 끓는 물에 성냥불을 그어 던졌어. 두고 봐, 어떻게 되나. 예, 내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 조용히 있는데 우리 조금 이따 대책회의 할 거예요. 대책회의에서 죽었어 너네. 두고 봐. 자, 그 다음,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정부에서 조기 입학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결국 누리과정 때문이다. 누리과정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그것도 부자들에게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고 그 세금은 깎아주면서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낮추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지금 국민들을 기함에 토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이번에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조기 입학제도 그렇고, 사실 교육이라는 문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모두 세자라고 그랬잖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모두 세자예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성인이 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되는 거야. 그럼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들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가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부르는 거야. 100년에 걸친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뭐에 대해서 국사교육이나 조기 입학제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들의 정치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패나 가면 정도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돼요. 자, 오자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오자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오자회담 결과가 야당 국정원 댓글러 좌익교수 원직 복귀에 발끈.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문재인 박 대통령이 국정화 중단하고 국민의 대통령 되라. 요게 이제 그 오자회담 결과예요? 문재인 박 대통령에게 국정화 중단하고 국민의 대통령 되라. 청와대의 비공개 묵살하고 전문 공개.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심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자회동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기 바란다며 즉각적인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시작 후 4분가량 환담 부분만 공개하며 문 대표의 모두 발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했으나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의 모두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문 대표는 작금의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직전임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왜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가를 신랄하게 질타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거죠? 3시였나?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이죠? 혹시 문 대표가 거기서 우리 방송을 들었나? 아니야. 듣기 전에 먼저 써갖고 들어갔겠지? 문 대표는 우선 지금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 10%로 IMF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상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의 생명안전 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잠깐만. 혹시 내 방송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얘기한 건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촉구했다. 어머, 우리 소울메이트야? 우리 막 그 텔레파시가 통한 거야? 아, 잠깐만. 아니, 실시간으로 나랑 지금 문재인 대표가 실시간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사가 언제 나왔어? 4시 45분. 나하고 문재인 대표가 거의 동시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있어. 뭐냐 하면요. 이런 거, 문 대표가 천주교 신자지. 문 대표가 천주교 신자로 알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 소름 끼치는 거 봐. 나 지금 딱 소름이 쫙 끼쳤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 문 대표의 마음속에와 내 마음속에 동시에 이 이야기,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잠깐, 이거 혹시 내 방송 녹취록 아니야? 내 방송 좀 고급지다. 표현이 조금 고급진 걸로 봐서 녹취록은 아니다. 내용이 똑같아서 그렇지. 이 표현이 굉장히 고급진 걸로 봐서 뭐 쥐젖 빨아라 개젖 빨아라 이런 얘기가 없고, 이 고급진 걸로 봐서 녹취록은 아니고, 일단 이제 뭐라 그러나, 생각이 통한 것 같네요. 문 대표는 이어서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집값만 폭등시키고 서민은 고통스럽다며 살인적인 전월세 대란을 거론한 뒤 작년에 부동산 3법을 합의 처리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해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난다. 부채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방향 전환도 요구했다. 내가 말하지 않는 부동산 3법 이런 전문 용어도 들어갔고 녹취록은 확실히 아니야. 녹취록은 확실히 아닌데 주제는 비슷해. 그지? 주제는 거의 똑같은데 전문 용어가 들어갔네. 문 대표는 이어 화제를 국정화로 돌려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의 전념하라는 것이다.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 날렸다.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국정화 문제를 얘기해라. 지금 나만 당황한 거예요? 지금 나만 당황한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표의 모두 발언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난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 전혀 몰라. 또 어떻게 재방송 같아. 그는 국민들은 역사 교과서를 친일미와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또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반대한다. 세계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기 바란다며 즉각적인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본이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의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일본 방위상 발언을 질타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다.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 대표의 철학이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의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도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킨 데 이어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의 합의에 개입해서 간섭한 것은 삼권분리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 합의 파기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한다고 고언했다. 일단 우리 방송을 그대로 베낀 건 아니다. 우리 방송보다 내용이 풍부하다. 예.
풍부한 내용이고 내용 준비를 충실히 해서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깝다. 아마도 앞에 앉은 여자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 예. 아마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예. 그냥 내가 정치를 못하는 이유, 내가 만약에 문 대표 자리에 앉아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지금 경제가 이 꼬라진데 무슨 국정교과서야. 가서 개젖이나 빨어. 그럼 알아들었을 거야. 내가 정치를 못하는 이유야. 내가 만약에 문 대표 자리에 앉아서 마주 앉아있다.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어디서 국정교과서 이 개쇼야 지금. 가서 개젖이나 빨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마 그래서 나는 방송을 하고 문 대표는 문 대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걔가 개젖빨 자식 자격도 없다 해서 쥐젖을 빨라 그러겠지? 좌우지간 지금 우리 정부가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 이게 단순히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박근혜를 미워하냐고. 나는 솔직히 박근혜가 밉지 않아. 나는 진짜 박근혜가 밉지 않아. 웃겨. 정말 웃겨. 나는 우울할 때 박근혜랑 시진핑 사진 찍는 그 영상을 자꾸 봐. 기분이 막 다운되고 막 그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는 이제 박근혜랑 시진핑 사진 찍는 장면, 박근혜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봐. 그럼 막 웃겨 죽겠어. 그러면서 막 가뿐해지면서 일어난다고. 그리고 난 이제 이 박근혜 동영상이 많잖아. 그래도 다운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오바마가 아구 우리 불쌍한 대통령 그 질문을 까먹었군요. 그 영상을 또 가끔 봐. 그럼 참 나는 몸이 개운해진다니까. 나는 사실 박근혜 좋아해요. 나는 진짜 박근혜 재밌고 좋아해. 정말 볼수록 웃기잖아. 자기가 공약해놓고 자기가 공약으로 다 해놓고 내가? 그러고 앉아있잖아. 그리고 막 자기가 했던 말인데 막 자기한테 화내고 있잖아. 자기가 주체사상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써놨는데 주체사상을 가르치다니 막 그러잖아. 진짜 웃겨. 정말 코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야. 다만 박근혜라는 인간은 웃기고 박근혜라는 인간은 웃기고 코믹하고 진짜 불쌍하다. 약간 좀 측은지심을 돌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건 맞는데 박근혜가 안타깝게도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데 앉아서 계속 사고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나는 박근혜가 이렇게 그 대통령만 안 하면, 대통령이나 정치만 안 하면 나는 박근혜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박근혜랑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이 세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고. 참 나 마음은 그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5천만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지금 지어입은 이쁜 꽃가옷도 많으니까 그만큼만 가지고 이제 좀 물러나 주는 게 그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인간으로서 이제 더 이상 국민 지금 세금도 없는데 자꾸 꽃가옷 지어입고 돈 낭비하고 해외여행 다닐 만큼 다녔잖아. 지금 전 세계 해외여행을, 아니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거 무슨 저 동화책에 나오는 거야. 80일보다 더 다녔잖아. 그 옛날에 80일간 세계 일주하고 책도 썼어. 80일 이상을 해외여행을 다녔으면 이제 그만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거지. 아이고 작년에 무슨 난민가 어딘가 갔다 와가지고 막 뭐 쓰러졌다며. 환갑 넘은 나이에 막 남미 4개국을 그렇게 오래 돌아다니고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다 쓰러져. 나이도 생각해서 이제 적당히 가볼 만한데 다 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가지고 그 지어 입은 옷은 줄 테니까 가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게 이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지.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아요. 예. 나는 미워하지 않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 할 얘기도 참 많고. 너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 막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거든.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렇게 거부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그 안 어울리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 초등학생이 3살짜리 아이 손에 권총을 쥐어주는 게 위험하고 나쁜 일이잖아?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는 건 위험하고 나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고언을 하는 거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큰일 났네요. 내일 모레 영덕 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영덕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목을 너무 많이 썼어.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잠깐만요. 아니야. 나 20살 적에 한국을 견뎌 뭐야? 잠깐만요. 자, 나 20살 적에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어머! 오늘 내가 강제 추천을 못 뽑아 먹었네. 네.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천해주신 2761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알지?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면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라면 다행이고요. 혹시 좀 부족했다라면 죄송합니다. 인슈님, 우리 딸이요 우리 조카딸이 그 보내주신 책이 너무 고맙대요. 우리 조카딸이 그 3D가 조금 3차원 감각이 좀 부족했는데, 예, 그 인슈님이 보내주신 그 3권의 책이 지금 딱 필요한 책이래요.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예, 인슈님께 특별히 또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방송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국정원 문제 때문에, 예, 제가 이게 소송 지금 하고 있는 소송도 너무나 많고, 예, 참 집중하기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말도 안 되는 잡스러운 잡족들이 막 시비를 걸고 들이대고 생각을 분산시키 나를 화나게 하려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면도 좀 많아요. 혹시 방송의 질이 좀 떨어졌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다행이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놓고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또 다른 사고를 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 또 절망하고 저 여자는 안 고쳐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고 직원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돈 주고 채용한 직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사장인 당신이 할 일이 쟤는 영원히 일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게 제대로 된 사장의 역할인가요? 아니면 일을 잘하도록 체근하고 교육하고 비판하고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잘라야지. 지금 박근혜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진짜 무슨 공주인 줄 알고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되게 많이 절망하는 것 같아. 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안 막으면 내가 죽고 당신이 죽는 문제야. 어쩔 수 없다고 신경 끌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과 나의 미래의 목숨, 내일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는 길, 그게 되겠냐?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20세기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저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가끔 그날이 떠올라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던 때, 뭐 무슨 정몽준이가 자기가 뇌물 줘서 4강에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독일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눈을 감고도 공과 그 22명의 선수들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축구를 하던 날은 온 국민이 시뻘건 옷을 차려입고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자기는 정신을 놓치고 말았다. 그게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마음을 합치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찢어놓기 위해서 세대별, 지역별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세대가 하나 되고 성별이 하나 되고 지역이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모두 민주주의라는 상식을 이 땅에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서 나아갑시다. 저는 요즘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망치부인과 같은 꿈을 꾸고 있구나. 오늘 문 대표 말도 소름 끼쳤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내 방송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문재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전우영 씨 그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아이엠 피터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많은 그 사람들이 망치부인과 똑같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정말 동시에. 이건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면 제가 볼 때 이 한민족을 사랑하는 우주의 기운이,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들 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상대에게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서 또 똑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 이 영덕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의 욕심이 정신을 흐트렀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 방송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